네, 고려대 12년 특례 9월 학기 모집 요강 분석입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김이고요. 고려대는 12년 특례에게는 쉽지 않다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정량적인 부분에서 좀 탄탄하게 갖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GPA라든가 공인 성적 같은 부분, 그리고 보통 공선사고라 그래서 공동체 역량이 묻어나는 그런 리더십을 많이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체감하기로는 뭐 수시도 그렇고 재외국민 특례도 그렇고 공동체 역량이 전체 그 서류에서 한 30% 정도는 차지한다고 느껴요. 정량적인 어떤 합격 사례를 좀 보면 보통 이제 상경 계열에서는 토플 90에서 100 정도, HSK는 260에서 270 정도. 어 GPA로는 뭐 한 4.0에서 4.5 정도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고려대는 프리딕을 받지 않는 학교로 유명하죠. 그래서 상반기에 IB 학생들이 고려대에 합격하기란 좀 쉽지 않은데 다른 액티비티를 좀 잘 꾸며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원서 접수 기간은 작년에 3월 11 일부터 3월 14 일, 예, 온라인 입력은 3월 15 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연대, 서울대에 비해서 한 일 주일 정도 뒤에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 어 제출 서류들이 보면은 파일명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명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업로드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를테면은 학력조회 동의서를 만약에 제출한다, 업로드한다. 그럼 학력조회 동의서 짧은 하단바 수험번호 PDF, 그리고 학교 과정 소개서는 학교 과정 소개서 짧은 바 수험번호 PDF, 이렇게 파일명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단타로 파일명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그 번거로움이 어머님들이 하시기엔 굉장히 상당한 그 역량의 그런 부족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대신 해 주실 분을 찾거나 컨설턴트를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초중학교 성적 재학 증명서라고 하면 초등학교 학적 서류 하단 바, 짧은 바 수험번호 PDF, 중학교 학적 서류 짧은 바 수험번호 PDF,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별도로 제출해야 되는 게 좀 독특하고, 그리고 국외 초, 중, 고교의 어떤 재학 증명서에는 재학 기간에 전입 전출 일자가 반드시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학년, 학기, 그리고 성적 재학 증명서는 둘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되지만 증명서상의 이수 학년, 학기, 재학 기간이 반드시 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수 학년, 학기, 재학 기간, 년, 월, 일에 맞춰서 명시되는 건 그냥 어디나 다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월반이라든가 보통 학교에서 학교로 이렇게 전학을 갈 경우에는 월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월반이라든가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유서에 맞는 공식 확인서가 같이 병행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적 체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성적 체계 자료가 성적표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뒷면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없어서 이 부분을 따로 요청해야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성적 체계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국외 학교 학사 일정표가 필요합니다. 학사 일정표는 그 학기 개실 종료일을 알 수 있는 학사 일정표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달력 형태로 출력물을 캡처해서 제출하시는 분도 있는데, 반드시 이 학교 개시일과 그리고 종료일이 명기가 돼 있어야 되고, 요 부분이 캘린더에 그 명기가 돼 있지 않을 경우에 따로 컨설턴트한테 요거를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홈페이지로 캡처해서 내실 경우에는 웹사이트 주소를 반드시 표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외고교 스쿨 프로파일은요. 학교의 어떤 그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출입국 사실 증명서, 복수 국적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국적을 모두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고, 해당 국의 여권에 따른 국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국 사실이 없더라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출입국 사무소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여권 4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요거는 인제 특례 학생이라면 모두 다 제출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고 사인업 하셔서 그 제출하시는데 서명이 여권상의 서명과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권상에 자신의 그 이름이 띄어져 있는지 붙여져 있는지, 그리고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그것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활동 증빙 서류, 가장 중요한 건 활동 증빙 서류와 목록표입니다. 활동 증빙 서류와 목록표가 총 인제 활동 증빙 서류 앞에 커버 빼고 10 개의 항목에 20 페이지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록표의 순번을 활동 증빙 서류 우측 상단에 맞게 기재를 한 후 순서대로 스캔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록표의 기재 내용과 제출한 활동 증빙 서류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그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활동 증빙 서류 디테일 말씀드리기 전에 모든 이런 제출 서류는 PDF 파일입니다. 서울대는 PDF 파일 아니고 JPG나 PNG도 인정을 했지만 제가 되도록이면 PDF로 하시라고 그랬죠. PDF 파일로 스캔해서 원서 접수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하고요. 가능한 파일 용량은 40 메가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 및 활동 증빙 서류의 제출 방법은 온라인으로 일단 제출을 하셔야 돼요. 해당 서류를 PDF로 변환해서 기한 내에 원서 접수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됩니다. 공인 어학 성적은 뭐 토플이나 HSK나 뭐 JLPT 이런 등등등을 얘기하는데, 예, 여러분들이 이제 토플 같은 경우에 마지막까지도 토플 성적이 안 나와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3월 초 가까이도 인제 토플을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0점 정도부터는 더 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냥 스톱을 해 보세요. 예, 토플 성적 너무 올리겠다고 마지막까지 용을 쓰다가 결과적으로 인제 활동 증빙 서류 받을 시간이 좀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류에 좀 집중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표준 학력 자료 같은 경우는 ACT나 A레벨이나 AP나 IB 요런 것들을 말합니다. 요런 것들 올리실 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아이디와 비번을 같이 명기를 하셔서 올리셔야 돼요. 캡처본을 올리실 때는. 스코어 리프팅을 하실 때는 인제 고를 필요가 없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스코어 리프팅보다는 캡처본에 아이디 비번을 박아서 제출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고려대도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 교외 수상 실적 수상 해 활동은 그 제출이 불가합니다. 제출 매수는 10개 항목이고요. 20 페이지 이내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인 성적 같은 경우에 인제 AP 같은 경우 여러 과목의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로 묶어서 PDF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매수는 하나씩 카운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3 점도 내도 돼요 막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4점, 5점, 특히 자기 전공 진로 적합성에 맞는 성적만 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저는 요즘 추세가 AP를 많이 하기보다는 SAT 점수나 IB 점수에 쪼끔 더 주력하시는 게 요즘 추세거든요. 그래서 AP를 막 여러 개 막 7, 8, 9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자기 전공 진로 적합성에 맞춰서 한 3-4개 정도로 압축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교내 수상이나 교내 활동이 각각 인제 한 개 항목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걸 붙여서 그 한 개 항목으로 제출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붙여서 낼 수가 없고. 그래서 어쨌든 한 개 항목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퀄리티 있게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제 각각 다른 여러 서류를 목록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인제 해당이 되는 학교도 있어요, 어떤 학교는. 그래서 동아리 같은 경우 그 여러 서류도 여러 활동을 좀 해서 이걸 목록표 형태로 다시 한번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리하는 느낌으로. 근데 그렇게 제출할 수가 없고 리스트로 제출할 수가 없고, 그 대신 이제 뭐 IB 하는 학교일 경우에 카스 활동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행이 되잖아요, 그 봉사활동이.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네, 역시 목록표도 한 개 항목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 모든 서류는 뭐 인제 이거는 고려대뿐만 아니라 서울대도 연대도 다 모든 학교가 다 해당이 되겠지만 원본 또는 원본 대조비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원본 대조를 한 사본에는 그러니까 원본 대조를 수행한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서류 첫 장에 기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되면 원본을 내시는 것도 좋은데,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내실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체킹하신 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서류 첫 장에 기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제출 시 원본 또는 원본 대조를 받은 사본은 역시 PDF로 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인 성적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 비번을 반드시 명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학교로 스코어 리프팅을 도착하도록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위 여부 수단은 그 아이디 비번을 넣는 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칸에다가 넣으시면 되고, 스코어 리프팅은 아래 하단에 고려대학교 기관 번호로 넣으시면 됩니다. 되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고려대학교는 좀 의외의 학생이 합격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게 뛰어난 SAT 점수나 이제 정량적인 그런 GPA 같은 경우 이렇게 정량적인 점수가 두드러지지 않았는데도 합격하는 경우가 어떤 케이스냐면, 이제 문화적 환경의 풍부함이 보여지는 그런 국가적 특징을 살린 그런 액티비티가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공동체 역량이 유난히 두드러지는 이러한 그 포션에 있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을 좀 더 살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 문화적인 요충지인 국가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국가들에서 가끔 학생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합격했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환경을 좀 살리는 것도 고려대 합격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려대 IB 학생들은 3 월에 조금은 불리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특례 학생들은 그 출석이 좀 불균형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것도 하나의 팁이긴 한데 출석 체크를 좀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탈탈 털어서 팁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쓸모 있게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